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대한민국 체육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함께하는 스포츠 포럼에서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잠시 후 이기흥 회장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 도쿄올림픽의 성과와 한국 스포츠 방향을 주제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님을 모시고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함께하는 스포츠 포럼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스포츠 포럼은 대한민국 체육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대한민국 스포츠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함께하는 스포츠 포럼은 체육인의 의견 반영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마련하신 함께하는 스포츠 포럼 신승호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체육인 및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함께하는 스포츠 포럼 회장 신승호입니다. 함께하는 스포츠 포럼은 체육인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국민의 스포츠 주권 신장과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켜 대한민국 스포츠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의 두 번째 포럼이자 실시간 온라인으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님을 모시고 2020 도쿄올림픽과 한국 스포츠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체육계에 많은 어려움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도 1년을 연기한 끝에 100년이 넘는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무관중 경기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국민들에게 환희와 즐거움 그리고 감동을 선사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실망감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하며 스포츠가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2020 도쿄올림픽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해주실 이기흥 회장님은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가는 최고 리더이며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체육에 대한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기꺼이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이기용 회장님께 재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체육인 및 회원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하는 스포츠 포럼 신승호 이사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지금부터 이기흥 회장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저희 포럼 초청을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바쁘신 일정을 조정하셔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줌과 유튜브로 같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현재 600여 명이 동시 접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체육인들에게 간단히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이러한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신승우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처럼 또 그동안에 우리 체육인들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고 있는데 올림픽을 또 끝내고 이후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앞으로의 과제라든지 또 해야 할 문제들을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로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2020 도쿄올림픽의 성과와 한국 스포츠의 방향에 대해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크게 2020 도쿄올림픽에 대한 성과, 전문체육의 경기력 향상 방안, 그리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방향, 이런 주제에 대해 회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한 성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하며 종합순위 16위로 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의 주요 이슈를 빅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한 달간의 주요 이슈가 되었던 키워드는 코로나19,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독도, 우길기, IOC, 무관중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올림픽 기간 중에는요, 금, 은, 동, 메달과 안산, 김연경, 김재덕, 신재환 등 선수들의 이름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습니다. 예, 2020년 도쿄올림픽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 잘 보았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2020 도쿄올림픽에 한국 선수단이 참가하는 동안 한일 관계의 갈등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독도 표기는 IOC가 2020 도쿄올림픽의 주최측인 일본 주장을 더 관용적으로 수용하는 등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 스포츠가 받은 외교적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 외교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있었던 한일 갈등에 대한 우길기, 현수막 등 각종 논란 및 후일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사유로 해서 일본과의 관계는 매우 서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올림픽에서 이제 독도 표기 문제 저희가 일본의 조직위원회뿐만 아니라 IOC에도 그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특히 이제 저희는 그 아시아의 같은 그 고통을 겪었던 중국이라든지 또 대만 여러 나라들과 함께 그 공유를 해서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도 영토 분쟁을 겪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이게 또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장 내라든지 또는 이런 쪽에서 나오는 문제 같으면 IOC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게 이 사람들이 아주 기술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서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그 우길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우리 모든 직원들하고 이 구호를 좀 우리가 뭔가 이걸 좀 그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걸 모았습니다. 모아서 한 10개 정도를 이 구호라든지 또는 어떤 마크도 좀 만들고 해가지고 갔는데, 처음에 이제 아주 그 반응이 좋았고, 또 일본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 이슈화를 해서 오히려 저희는 그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IOC하고 계속 협력을 해가지고 문서로 받아냈습니다. 그동안에는 문서로 받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그 우길기는 2차 대전의 그 전범 그 기호하고 똑같은 인상을 준다라는 확인을 문서로 받아서 앞으로 이 문제는 IOC 헌장 50도 2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문서로 제가 받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에 이제 우길기는 사용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좀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대회 운영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여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곤 하나 2020 도쿄올림픽은 마지막 경기로부터 48시간 내 선수가 일본을 떠나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많은 선수들이 거의 대회만 참가하고 회식도 참가하지 못하는 등 역사상 가장 이상한 올림픽이었습니다. 현재 국내의 각종 스포츠 경기들도 코로나19로 제대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국내 각종 스포츠 대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과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체육대회 사전 경기 등을 대비해서라도 감염병으로부터 완벽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동안에 전례가 없는 이런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도쿄올림픽이 이제 무엇보다도 또 무관중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선수들 격려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애로가 있고, 또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혹시라도 감염자가 나오면 이제 경기가 중단되니까, 이제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 바로바로 이제 귀국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속에서라도 이 올림픽을 그나마 좀 원만하게 큰 사고 없이 우리 선수들 감염된 사람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끝나서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지금 전국체전이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또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그동안에 이제 백신을 2차 접종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달 말쯤 되면 이제 한 50%, 그리고 전 국민의 70% 이상이 이제 백신을 접종을 마치게 되면 이걸 10월 초에 전국체전에서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이것을 저희가 이제 선수 격리라든지 또는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잘 맞추면서 원만하게 이걸 시범적으로 잘 끝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는 우리 스포츠도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이러한 대회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전문체육의 경기력 향상 방안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윤지훈 교수님의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을 역대 하계올림픽 성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88 서울올림픽 4위,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7위 등 10위권 내외의 성적을 이루며 스포츠 강국으로서 위상을 세계에 펼쳐왔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종합순위 16위를 기록하며 당초 목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예, 역대 올림픽 경기력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네요. 2020 도쿄올림픽에서 종합 10위 내 들어올지 못한 성적을 놓고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경기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올림픽 성적은 경기 저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초에 개최되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항저 아시안게임, 2024년 파리올림픽 등이 연달아 개최되는데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를 대비하여 엘리트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단기 대책 및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성적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이루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저희는 선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작년에 이제 경기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팬데믹으로 1년이 이제 연기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선수들이 교체가 일시적으로 그 해에 했던 사람과 1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나이라든지 뭐는 여러 가지 출전권 문제 이래서 그 내부적인 교체가 또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그건 당장 눈앞에 오는 변화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 선수들이 거의 그 교체기에 사실 다다랐습니다. 과거에 그 아주 훌륭한 기량을 발휘했던 우리 이 많은 선수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또 새로운 선수들이 이제 이번에 대신 또 발굴이 많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0대에서 17세에서 20세까지가 11명의 메달을 따거나 또는 그 4위, 그리고 21세에서 24세까지가 또 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15개 종목에서 20명의 그 20대들이 이번에 발굴이 되고 11명의 4등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그 계기를 마련해 갈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준비가 됐다. 그래서 다가오는 파리 올림픽이라든지 이때부터는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작년에서 올로 연계되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체육계에 있는 그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문화들 특히 선수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폭력 문제 이런 것들을 그 좀 체질을 개선해가는 과정에서 엘리트 체육에 대한 가치 폄하 또 우리 체육인들의 사기 저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또 국정농단을 계기로 해서 각 기업들이 이 한국 체육계에 지원하던 이런 것들이 뭐 거의 다 끊어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도쿄 올림픽 때에는 뭐 거의 없었습니다. 뭐 후원이라든지 성원이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분위기에 그러한 그 기인하는 바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번 그 지금 몇 달 후에면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동계올림픽까지는 성적이 과거의 성적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선수촌에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그러한 준비를 지금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특히 이 20명의 그 어린 선수들 메달을 딴 이 10대, 20대 초반에 대한 선수들에 대해서 스페셜 케어 팀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앞으로 파리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번 동계 올림픽까지는 애로가 있지만 그 이후의 대회에서부터는 이러한 것들이 아마 발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회장님께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돼야 되는지보다는 회장님 개괄적인 어떤 정책적인 큰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경기력 향상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스포츠 과학 접목이 좀 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들을 일각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고 뭐 영재 발굴을 예전에는 뭐 우리가 88 올림픽 꿈나무도 선발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그런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 같고 이렇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관심이 좀 저하된 부분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면 좋을런지 하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그런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 엘리트 쪽에 대한 그런
가치가 좀 저평가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산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침체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선수촌 내에 스포츠 과학원을 생리, 운동, 영양 모든 부분을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 기구를 확대하고 또 다른 일반 대학이라든지 또 과학통신부라든지 여러 부처들이 함께하는 그 메모드 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그것이 조성이 되고 선수촌 내에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관리들을 앞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또 이와 관련해서 당장 3년 뒤에 이제 파리 올림픽에 대한 부분도 회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선수촌장님도 임기가 다 되셔서 바뀌셨고 한데 거기서 어떤 준비를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선수촌장님이 오셔서 이제 급선무적으로 제가 논의를 한 것은 우리의 그 전통적인 강세 종목이 이번에 금메달을 따지를 못했습니다. 태권도라든지 유도라든지 복싱, 레슬링 전통적으로 그 강세 종목이었던 이 투기 종목에 대해서 성적이 저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 요인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연맹과 또 관계자들,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청문을 통해서 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훈련 부족한 거라든지 물론 뭐 팬데믹 때문에 훈련 파트너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연맹의 가버넌스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들을 이번에 리뷰를 해서 체질 개선을 좀 이끌어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15개 종목의 20명의 선수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통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맞춤형 훈련을 통해서 파리올림픽 때에는 국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회장님께 질문 드리는 게 청문회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스포츠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 매번 나오는 얘기들이 수십 년 반복되는 얘기가 육상, 체조, 수영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여기에 대한 육성책이 마련되고 실질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육상, 체조, 수영 종목에서 실제로 그 부분들이 뭐 성과가 없지는 않지만 미비하다.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높이뛰기에서 의외의 좋은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거 하나로 되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많이 표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들을 좀 지속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적은 결국에 보면 이 투자와 직결됩니다. 투자와 직결되고 우리 정부나 국민들의 성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함께 모아질 때 이제 극대화가 되는데 그동안에 그래도 육상도 삼성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뭐 스프린트라든지 또는 이번에도 그 장대 높이뛰기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래서 4등에 저는 그 연습할 때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때는 반드시 메달을 딸 걸로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본 경기에서는 조금 이렇게 저조하게 나왔는데 또 수영에 우리 황선우 선수라든지 뭐 많은 선수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대우 중에 이번에 우리 그 모처럼 정말 동메달을 땄는데 그동안에 주택공사에서 30년 이상을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오고 또 거기에 4등 선수도 우리 선수가 나왔는데 이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정농단 이후에 이 기업들이라든지 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있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든지 사회적 성원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한체육회를 비롯해서 많은 체육에 관심 있는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들이 있었는데 국민들에게 제대로 안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내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행사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방향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윤지훈 교수님의 현황 안내를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30 스포츠 비전을 통해 우리나라가 스포츠 중장기 발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스포츠 비전 발표 이후에 대한민국 체육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청 설치, 체육인 복지, 학교체육 정상화, 비대면 스포츠 대응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현재 대한민국 스포츠의 모습들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 미래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국민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체육이 사회적 치료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체육 예산 확대 방안이나 그리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체육위원회 또는 체육청 설립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전문 체육 지도자들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 먼저 체육 예산 확대 방안에 대해서 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체육회는 이제 예산을 올해 정부 예산을 약 한 4,270억으로 확정을 졌습니다. 기재부까지는. 과거에 2016년 제가 취임할 때 2,8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600억 정도 이제 증액이 되고 그랬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물론 지방에서도 이제 각 지자체별로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 체육이 정상화돼야 된다. 학교 체육 없이는 이게 절대로 앞으로 미래가 없다. 운동선수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물론이고 더불어서 일반 학생들이 모두가 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현재의 숫자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우리 그 중고등학교라든지 팀이 지금 한 5,500개 정도 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한 2만 명 정도의 지도자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뭐 180만 원 정도, 또 어떤 경우는 한 시간에 3만 원씩 해서 주 20시간 뭐 이런 정도 운영을 하고 숫자도 택없이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전부 다 지금 거의 만여 개가 되는데 초등학교 5,800개, 중학교 3,000개, 고등학교 2,800개 이 숫자만 해도 한 학교에 한 명 해가지고는 행정 처리도 못해요. 그래서 작은 학교는 한 명을 하더라도 한 학년에 최소한 한 명, 아니면 학생이 많은 데는 한 200명에 한 명씩이라도 교사 자격증을 안 주더라도 일반 스포츠 지도자로 안정화된 직업군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활동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학생들이 운동을 통해서 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 어떤 소양, 이것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함께 협력하고 이러한 건전한 학생들을 키워내고 또 이 사람들이 생활축으로 이어지고 이게 또 엘리트 축으로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아주 기량이 좋은 선수는 이제 전문 체육으로 또 하고 다시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학교 체육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많은 선생님들을 배치해서 안정화된 직업군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정부라든지 국회 또 여러 유관기관과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학교 체육이 우선 바르게 정립이 돼야 되고 다음으로 이래서 지금 우리 체육이 한 13개, 14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도 있고 국방부에도 있고 복지부에도 있고 여러 부처로 나눠 있어가지고 그 장벽이 있고 그럼으로 해서 중복 투자가 되고 효율이 극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런 모든 체육 기능을 하나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의 거버넌스를 갖춰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별로 태어나서부터 학교에 가고 생활체육을 하고 직장체육을 하고 전문체육을 하고 국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재원이 이제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기관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뭐 예산 확보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전문체육 지도자 고용 안전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최근 국회에서도 체육인 복지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저희가 입법화한 것은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정규직화하는 법안을 이미 재작년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포츠 기본법을 지금 제가 법제화를 해냈습니다. 해서 이 안에 국가체육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앞으로 국가체육위원회를 둬서 체육정책을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체육인 복지법 또한 이미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체육인들의 이제 일자리 문제라든지 직업 창출, 또 노후 문제, 복지 뭐 여러 가지 단계를 지금 이제 앞으로 그것을 구체화해서 채워 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미 큰 틀에 대해서는 모두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학교 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신분과 처우, 또 전문 체육 지도자들이 지금 전국에 우리가 팀이 한 19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팀들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안정화된 직업군화된 그런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나름대로의 국회와도 소통하고 준비를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기본법에서 국가체육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스포츠청 뭐 설립에 관한 뭐 주장들도 요즘 나오고 있고 이러합니다. 그래서 체육위원회든 하여튼 또 스포츠청이든 설립하게 되면 바람직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만 정말 국민 체육 복지를 위해서 대한체육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 회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자주권 확립입니다. 이 간섭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체육에 대해서는 체육인들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부처에서 책상에 앉아서 현장을 모르는 그런 안이 계속 나오면 과거에 우리 전국체전 폐지라든지 뭐 개우식 분리라든지 많은 그 논란도 있었고 정말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습니다만은 현장의 의견이 중시되고 현장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자주적인 체육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어떤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그 독립성과 자주성, 디그니티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그러한 조직으로 앞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는 통합체육 이후에 첫 회장님이셨고 현재 연임을 하고 계시지만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공존하면서 생활체육 쪽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라든지 그쪽에 관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생활체육이 도리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통합체육 이후에. 이런데 어떻게 대한체육회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반문을 제기하는 일들이 많아서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가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역할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여쭙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이제 저도 듣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엘리트 축의 예산 증가율하고 생활체육 예산 증가율은 생활체육 쪽의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2,800명의 생활체육 지도자가 지금 전국에 활동하고 있는데 이 숫자도 저희가 굉장히 늘렸고 또 일단은 정규직화하는 것을 이미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시군에 지금 10명씩은 전부 다 배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숫자를 앞으로 저는 최소한 5,000명까지 늘려야 된다. 국회에 가서 지금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더 늘어났고 또 그러한 그 광장 지도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공모를 통해서 대회 또 전국의 이제 체육인 생활체육 개전 뭐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다 하고 있고 또 체육회 내부에도 이 생활체육 출신들 또는 여성을 아주 지금 우대하고 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표상으로 보시면 알 겁니다. 다만
보이는 것이 이 생활체육보다도 제가 보니까 이 전문체육은 매일 대회를 가게 되면은 언론의 이 미디어의 이 서포트를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만 하는 것 같고 생활체육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저에서는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그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좀 다른 질문인데, 체육인재교육원 관련해서 공약을 하셨을 때 전남장흥의 체육인재교육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진천, 예. 그다음에 태릉, 평창, 태백에 현재 있는 선수촌과 연계해서 교육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현재 전남장흥의 체육인재교육원 설립이 어느 정도 준비 사항이 진행되어서 언제쯤 되면 이 교육원이 개원을 해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그 교육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교육센터들이 활성화되어서 체육에 기여할 건지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이 대한체육은 앞으로 두 축으로 가야 된다. 교육과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태릉 선수촌 분원은 그 청소년들, 학생들을 위한 올림피즘을 가리키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내고, 또 진천은 일반 생활체육인들도 선수들이 운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와서 관람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국가의 공원처럼 이러한 환경으로 만들어내고, 태백은 이제 또 나름대로 우리 고냉지 훈련, 그다음에 평창은 저희가 내년 9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 평창 과거에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리를 해서 이쪽에서 이제 교육, 각 경기 단체, 연맹, 시도, 시군구도 교육을 하고 세미나라든지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이쪽도 교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장흥은 올해 지금 정부 예산을 오히려 130억을 더 증액을 했고, 이미 체육회에서 직원을 정부로부터 12명의 직원을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2023년까지는 장흥의 연수원이 완공이 된다. 그러면 이제 교수진들하고 또 지금 현재 그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교육을 하고 교수진은 어떻게 짜고 어떻게 할 건지, 또 이제 직원들에 대한 직무 소양 교육 뿐만 아니라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재교육, 이런 시스템까지 포괄해서 1년에 한 11만 명 정도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원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2023년이 되면은 완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회장님 공약 중에 학교체육, 생활체육, 그다음에 전문체육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서 체육의 발전을 유도하는 쪽에 대해서 공약사항을 내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면 사실은 또 이 일을 수행하는데 시도체육회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이게 민선 시대에 이제 체육회장이 선출되는 체육회가 시도체육회가 되다 보니까 시도 지자체랑 갈등 구조를 보이는 시도들도 있고, 또 일정 부분 지금까지 받았던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이겠죠. 행정적인 지원들도 사실 많이 약해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많은 우려들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시도체육회와 대한체육회에 어떻게 더 긴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두 민선 회장님 시대를 도래했습니다. 해서 저희는 그 작년에 제가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228개 시군구, 17개 시도를 모두 법정법인화를 이뤄냈습니다. 정말로 그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단체들을 법정법인화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각 시도는 대한체육회 지부입니다.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고, 시군구는 지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은 완전히 정비가 됐고, 현재 저희는 228개 시군구와 17개 시도 협의를 통해서 선거 문제라든지 이 운영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규정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TF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안에는 그런 불합리한 것들, 현장과 맞지 않는 것들은 다 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거고요. 현재는 지금 이제 출범한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이나 이런 데서 그런 문제가 간헐적으로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의 진통이다. 제가 이제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걸 잡아가는 하나의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체육에 대해서 혁신을 요구하는 사회적 문제들로 막 언론에서 기사화되고 뭐 인권을 필두로 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또 이제 하나의 얘기들이 대한체육회 조직을 혁신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회장님께서는 대한체육회 조직의 효율화, 그다음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사실은 그 바깥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대한체육회가 조직이 좀 더 효율화되고 있으며, 그리고 국민 체육 복지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해서 조직들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오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안내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서 이 자리에서 회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우리 이 체육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면은 굉장히 그 성격이 좀 그 급합니다. 저는 뭐든지 모든 문제가 잘 마련이 되려면 그 숙성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숙성의 시간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바르게 됩니다. 근데 너무 급해요. 목표를 딱 정해놓고 언제까지. 그러면 이게 이제 현장과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이제 또 그 일부 사람들의 어떤 그 의도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이게 꼬이게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가다가 이게 아니어서 다시 돌아오면 그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국민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성원들의 공감을 만들어내는 것. 또 각 그 이해 집단관들의 그 분출되는 의견의 그 공통분모를 찾아서 어떻게 이거를 확대 생산할 건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너무 급해. 날짜를 정해놓고 막 밀어붙이고 해보면 현장과 맞지 않고 그럼 다시 돌아오고. 그동안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오히려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하게 방향성을 정하고 가게 되면 결국에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늦게 가도 그놈이 결국에 빨리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체육회 직원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이 전국에 보시는 바와 같이 228개 시군구, 17개 시도, 전국에 만여 개의 학교, 1950개 실업팀, 2800명의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 학교팀이 5500개입니다. 각 지역에서 권한도 없어요. 권한인이 있는 곳에 책임 있는 것이지. 이 친구들이 오면은 민원이 이게 무슨 결정을 해주면 거의 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우리 체육회 승복 문화가 없어요. 오히려 책임들이 그 부분에 반해서 갑니다. 오히려 승복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스포츠 정신이고, 이재기를 하고 저 부산시 남구에서 배드민턴 치다 싸운 것이 대한체육까지 옵니다. 그리고 같은 사안을 가지고 계속 답변해야지, 전화해야지, 문서 만들어줘야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체육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이제는 다 법정 법인화가 되고 했으니까 그 단체별로 좀 잘 운영을 해주고, 저 시골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결국에 그게 이제 또 대한체육회 회장한테 옵니다. 응? 우리 그 내용도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워낙 광범위하고 넓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잘 좀 서로 간에 그런 이해와 이런 것들 필요하고, 지금 체육회 내부에도 굉장히 그 변화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55세 이상 된 그 전문 간부들, 그 위에 고위층을 한 번에 23명을 자리에서 직무에서 배제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을 다 올려서 부장과 본부장을 하고, 인사부장, 예산실장 여성으로 다 바꿨습니다. 여성 부장들이 옛날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성 부장들이 6명, 7명씩 있어요.
우리 대한체육회 이사가 47명인데 여성이 13명입니다. 지금 많은 변화를 하고 있고 굉장히 젊어졌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또 충고는 얼마든지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또 위원회에서 나오는 안들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돼 갈 겁니다. 예, 회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올해 대한체육회장으로 재선출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끝으로 그동안 IOC 활동, 앞으로 IOC 활동을 포함해서 임기 동안 특히 중점을 두고 싶거나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방금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는 학교 체육 정상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제가 회장도 하고 나아가서 IOC 위원까지도 하고 제가 정말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또 저한테 주어진 책임이고 또 현장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과거에 제가 전국체전위원장을 5년이나 하고 광저우 아시안게임, 런던 올림픽, 선수단장도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애환 또 현장의 고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바로 세워서 앞으로 한국 체육이 반석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든다. 이것이 저의 이상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잘 협력을 좀 해주시고 함께해서 이거 반드시 이뤄내서 우리 다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장님,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말씀을 주셔서 회장님 하시는 일이나 대한체육회가 앞으로 할 일,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시고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정말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올해는 대한체육회가 출범 100주년을 지나 새로운 100년을 여는 해입니다. 이기흥 회장님께서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발전, 스포츠 과학 및 교육 사업의 강화, 그리고 체육인 복지 확대 등을 미래체육의 아젠다로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의 체육의 최고 리더로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계시는 이기흥 회장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대한민국 체육 복지와 체육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산적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에 좋은 말씀 주신 이기흥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함께하는 스포츠 포럼은 앞으로도 스포츠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슈를 갖고 대한민국 체육인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